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민주주의 체제가 점진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경고하며 시민들이 이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4가지 주요 신호를 제시하며 각각의 신호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로의 전환을 초래한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민주적 규범의 거부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헌법과 제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암묵적 규범에 의해 유지됩니다. 특히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2가지 규범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강조됩니다. 상호관용은 정치적 경쟁자들을 적이 아닌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며, 제도적 자제는 헌법이 허용하는 권한이라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절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규범이 무시되고 경쟁자들이 적으로 규정되며 정치적 반대 세력은 배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 간의 타협이 거부되고 상대 정당을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세력으로 몰아가는 태도가 증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의회와 같은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입법 기능이 마비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경쟁자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저자들은 독재로 기울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경쟁자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 세력을 불법화하거나 언론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를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법적,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결국 민주적 경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한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제 기능을 잃게 되며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이 특정 권력층의 이익에 맞게 조정됩니다. 의회가 무력화되거나 입법 과정이 왜곡되면서 시민들의 권리는 더욱 제한되고 민주적 절차는 권위주의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셋째, 폭력의 묵인 및 조장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은 폭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대중적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도록 조장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지지자들을 비호하며 처벌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폭력이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와 배제를 선동하며 대중적 분노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폭력은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대중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어 권력의 집중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넷째,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입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특정 매체를 체제 선전 도구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시민사회를 위협하거나 반대 의견을 조직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거하는 것도 위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중의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키고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여 권력의 집중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통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시민들이 권력의 남용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과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이러한 위기 신호를 구체화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헌법 개정과 입법부 장악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선거구를 재조정하고 법원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맞게 재편했습니다. 헝가리의 사법부는 독립성을 상실했으며 정부가 임명한 인물들이 법적 판단을 좌우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여 정부의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독립 매체를 위협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역시 선거로 권력을 잡았지만 긴급 조치를 통해 반대파를 대거 탄압하고 법원을 장악하며 입법부를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언론 탄압은 더욱 심각하여 수많은 언론사가 폐쇄되고 언론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지도자는 민주적 절차를 이용해 권위를 강화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앤 애플바움의 꺼져가는 민주주의, 유혹하는 권위주의는 이러한 현상을 심도 깊게 분석합니다. 저자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얻은 뒤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악용해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언론을 장악하며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것이 현대 권위주의의 특징이라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헝가리와 터키뿐만 아니라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경향을 통해 권위주의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위협임을 경고합니다. 그는
권위주의가 민주주의의 외양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방식에 주목하며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의 초기 신호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가 서서히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저자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선거와 법적 절차를 악용해 권력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며 대중을 통제하는 과정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레비츠키와 지블렛의 연구와 함께 현대 민주주의 위기의 복합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상 놓치면 안 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